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공인노무사 정현주입니다. 외식정보교육원에서 이런 걸 하자 그래가지고 굉장히 민망스럽긴 합니다만, 예, 단연간 외식업체 쪽에 많은 실무자분들과 대표님들 만나면서 제가 알고 있는 조금의 지식들이 2018년 외식업에 큰 변화가 있는 노동 환경에서 좀 사업주 여러분들께 좀 도움이 됐으면 하고 이렇게 제가 인터뷰에 응하게 되었습니다. 네, 저 알고 계시는 분들도 참 많으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농사 일을 한 지 10년, 10몇 년이 된 것 같습니다. 이제 10몇 년 좀 지났고요. 그 과정에서 어쩌다 보니 우리 박집 사장님들하고 참 많이 친해져서 우리나라의 노동법, 근로기준법이 어떻게 외식 현장에서 적용되어야 되는지 함께 고민해오고 있는 공인노무사 정현주입니다. 예, 작년 2017년 참 우리나라에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그 많은 변화들 중에서 특히 사장님들이 많이 예, 변화를 느끼고 있는 게 바로 노동법입니다. 연일 신문에서 최저임금 상승, 이렇게 사상 최대의 상승이죠. 16% 이상 상승되었고 연차 휴가가 늘어나고 근로시간이 줄어든다 이런 얘기들을 연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미 법이 좀 개정된 것도 있고 2018년도 1월 1일부터 이제 이미 적용되고 있는 최저임금도 있는데 참 노동법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산업마다 이렇게 영향력이 달라요. 보통 연차휴가 때문에 많이 고민하시는 쪽은 중소기업들이 참 많이 고민을 하고 계시고 근로시간 단축 뭐 이런 쪽에 대해서는 외식업체보다는 또 제조업체가 더 많이 고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럼 우리 외식업체에서 2018년도 노동법 가장 크게 다가오는 건 바로 최저임금법, 최저임금의 인상일 것입니다. 인건비하고 직결되고 바로 사업주 여러분들의 이익, 그리고 어떤 생존과 직결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2018년도 외식업에서 가장 주목해야 되는 것은 인건비, 최저임금의 인상인데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함께 신경 써주셔야 되는 게 바로 근로시간입니다. 이 부분을 좀 주목해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시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특강을 하게 됐는데 저는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최저임금이 올랐다는 게 외식업체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인건비 관리를 해서 향후에 장기적으로 사업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2018년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 짧은 2시간의 특강 동안 저는 여러분과 함께 학습 목표를 이렇게 삼았습니다.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서는 사람을 줄이든가 근로시간을 줄이는 것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그러면 사람을 줄이는 것은 운영을 한번 해보시면서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실제로 근로시간을 어떻게 줄여야 할 것인가 이제 지금 현재 한 식당의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하루에 10시간씩 주 6일 근무를 하고 계시는데 일주일에 60시간 일을 하시는 분들 2018년도 최저임금을 적용했을 때 상당히 많은 220, 30, 40, 50 올라가겠죠. 이제 이러한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주 5일 근무를 할까? 그러면 우리 식당이 안 되는데 그러면 아침 10시에 나와서 밤 10시에 들어가는데 아침 그러면은 10시 30분에 나오게 하면 인건비가 얼마나 줄어들까? 이 계산 방법, 이 인건비를 계산하는 방법을 알고 가는 것, 이것이 제가 이번 강의의 목표입니다. 여러분들의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서 근로시간을 이렇게 요리를 해봤을 때 인건비에 얼마만큼 영향을 미치는지 계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가시는 것. 한 달에 휴무일을 하루나 이틀 정도 더 늘렸을 때 인건비가 얼마나 줄어드는지 계산하는 방법을 알고 가시는 것. 2시간 동안 여러분과 함께 산수 공부를 제대로 해서 인건비를 계산하는 방법을 알고 가는 것을 이번 특강의 목표로 삼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최저임금이 올라가게 되면 인건비가 올라가죠. 외식업은 객단가라고 하죠. 우리 판매하는 지금 음식값은 별로 안 올랐어요. 많이 안 올랐는데 그러니까 매출액이 갑자기 그렇게 크게 오를 일은 별로 없는 상황인 거죠. 매출액은 뻔한데 쉽게 좀 현장용어로 매출액은 뻔한데 다른 것만 다 오른단 말이죠. 임대료, 그다음에 유틸리티 비용, 원재료비 그 중에서도 지금 가장 크게 오르는 게 인건비죠. 이게 결정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사장님들의 이익이 줄어들게 될 겁니다. 그거는 인건비가 급격하게 오른 인건비에 제대로 대응하시지 않는다면 결국은 마이너스 상태까지 갈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 있는데 자 그러면 이 최저임금의 인상이 올해만 될 거냐 그러니까 2019년, 2020년까지 10,000원이 된다라고 합니다. 이때 사장님들이 야 정말 못 살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이제 눈을 좀 한번 똑바로 한번 떠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계속 오를 거라고 그러고 나의 이익이 점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인건비가 엄청나게 올라간다라고 하는데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좀
그 눈을 좀 뜨셔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 인건비가 부담이 안 되게 하는 첫 번째 방법은 매출액이 왕창 늘면 됩니다. 사람은 그대로 두고 많이 팔면 인건비의 부담은 확실히 줄어들겠죠. 이제 매출액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손님이 늘든가 객단가가 오르는 그게 있을 텐데 현재까지는 객단가의 변화가 조금씩은 오르고 있지만 큰 변화, 드라마틱한 변화는 없어요. 그러면 2018년에 지금 당장 준비해야 되는 거는 우리 사업장에 가장 최소의 인원, 적정한 인원은 몇 명인지가 이제 올해는 판가름이 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근로시간을 줄이고 현재의 매출액을 유지하기 위해서 있어야 하는 인원은 얼마인가, 그 인원들에 대한 최저임금을 적용했을 때 어느 정도의 인건비가 드는가, 그리고 어느 정도 숙련을 갖춘 사람들을 데리고 있어야만 하니까, 정말 최저임금보다 훨씬 높은 어떤 임금을 주고 사람을 데리고 있어야 되니까, 가끔 주방의 주방장님 같은 경우 그럴 필요도 있겠죠. 근데 그 외에 그냥 연차가 올라갔다고 그런 분들까지 계속 임금을 함께 올려가면서 갈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2018년도 인건비에서 여러분들이 분석해 보셔야 될 영역이라고. 외식업 사장님들한테 노동법이란 훌륭한 선생님이라고 저는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노동법 영역을 이렇게 제가 많이 강의를 하다 보면 많은 사장님들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노무사님 그 안 들키는 방법 없습니까? 좀 둘러가는 방법 좀 없습니까? 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요. 둘러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노동법인 것 같습니다. 감독관도 있고요. 다음에 근로자들이 항상 이렇게 자신의 권리에 대해서 눈을 뜨고 있는 영역이 노동법이다 보니 법으로 어떻게 이 노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를 고민을 하시다 보면 삶의 지혜, 사람 관계에 대한 지혜, 사업 관리에 대한 지혜들을 많이 얻어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노동법은 우리 사장님들한테는 참 좋은 선생님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